체육 영역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영역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영역의 뜻은 한글로 활동, 관심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죠? 그럼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전봇대가 있고 귀여운 뭐가 있나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전봇대나 나무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뭘 하죠?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영역 표시를 왜 할까요? 자기 땅인 걸 알려주려고. 그럼 여러분 영역이란 말이 좀 와닿나요? 영역 표시 말고 또 영역이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는 바로 영역 싸움입니다. 라이온킹 영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초원이 있으면은 사자가 어디를 막 거닐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부분에 이르르면 어흥 하고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말하죠. 내 땅이다. 넘어오지 마라.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짝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넘어와요. 그럼 야, 내 땅 넘지 마. 하고 영역 전쟁, 영역 싸움이 일어나죠. 영역은 쉽게 말해서 그냥 땅,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육에서 영역형 게임이란 그럼 뭐 땅 따먹기 게임일까요? 영역형 게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는 내 땅에 넘어오지 마, 이거 내 땅이야 라고 했는데 체육 영역형 게임은 상대 땅으로 넘어가서 침범해서 어떤 정해진 곳에 공을 보냅니다. 그 공이 정해진 곳에 도달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영역형 게임에는 축구, 농구, 하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구도 학교에서 많이 하죠. 하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왜냐면 시설이 없으니까 하키를 변형한 게임 플로어볼이라는 걸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역형 게임이란 게 와닿나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영역형 게임을 알아봅시다. 축구. 아까 영역형 게임의 그 뜻이 상대 구역으로 나가서 정해진 곳에 공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축구장을 봅시다. 축구장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포츠라서 대충 알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 땅, 여기에는 남의 땅 이렇게 있습니다. 남의 땅.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공을 몰아서 어디로 가야 되죠? 남의 땅에 가야 되죠. 이제 땅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바로 골키퍼가 있는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팀 구역으로 가서 침범해서 정해진 이 골대에 공을 골인 하면은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영역을 침범했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장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빨간 팀, 여기는 초록 팀 경기장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빨간 팀에서 우리 팀 선수가 영역을 침범해서 갔죠. 초록 팀 땅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공을? 정해진 곳, 바로 정해진 농구 골대, 남의 팀 농구 골대에 공을 넣어서 점수를 얻으면 됩니다. 그 다음 하키. 하키도 마찬가지예요. 하키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팀, 여기 남의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 선수가 이렇게 공을 몰고 가서 정해진 곳, 하키 골대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하키 골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공이 있죠.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해서 공을 정해진 곳에 넣으면 됩니다. 조금 영역형 게임이 이해가 가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이 위에 표를 보면은 축구, 농구, 하키 다 뭐라고 했었죠? 상대 구역으로 나아가서 침범해서 정해진 곳에 공을 보내면 그게 점수가 되는 게임이잖아요. 피구는 뭐였죠? 피구는 이제 태그형 게임 아니면 피하기형 게임이었잖아요. 피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술래잡기, 꼬리잡기, 얼음땡 이런 거 다 태그형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크게 두 개를 비교해보고 이제 자잘하게는 네 개를 비교해 볼 텐데 왼쪽에 있는 걸 봅시다. 공이 들어가면 점수. 글씨가 갑자기 안 써지네요. 점수가 1점 되는 것. 공이 들어가면 점수가 1점이 되냐? 그리고 두 번째, 정해진 곳이 있냐? 어디에 갖다가 넣어야 되냐? 세 번째는 구역을 침범하냐? 요 세 개를 가지고 비교해 볼 겁니다. 피구 공이 무슨 공을 쓰죠? 피구 정식 경기 그 공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구공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이 피구할 때는 아주 딱딱한 그 공을 썼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부드러운 공, 배구공, 소프트 발리볼을 쓰죠. 자, 그러면 축구는 축구공, 농구는 농구공, 하키는 하키공, 퍽이라고 합니다. 하키퍽. 이것도 이제 하키에서는 공이라고 이제 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볼게요. 하키는 이거 골대에 들어가면 1점 받습니다. 농구 골 넣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1점. 축구는 골 넣을 때마다 1점. 피구 같은 경우 어때요? 어디 사람 맞추면은 1점 되는 게 아니라 태그형 경기에서는 이제 피구는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나에 따라서 점수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공이 맞추는 거랑 상관없이 점수에 계산되지 않아요. 두 번째, 정해진 곳이 있냐? 여러분 피구할 때 어디 한 곳을 맞추나요?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죠. 경기를 하다가 안에 이제 들어있는 수비수 중에 아무나 맞추면 되잖아요. 그냥 있는 수비수 아무나. 그래서 정해진 곳이 딱히 없어요. 그냥 있는 수비수 맞추는 겁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선수들 맞추나요? 아니면 막 어디 구석대기로 공을 몰고 가나요? 그런 게 아니죠. 공은 정해진 곳이 어디죠? 골대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안에 골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구도 마찬가지죠. 공 들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장소는 딱 하나. 상대팀이 골대로 갑니다. 하키도 마찬가지예요. 하키도 상대팀의 골대가 정해진 곳입니다. 그럼 이제 구역을 침범하느냐? 이거는 이제 피구의 정식 경기 할 때입니다. 경기장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팀이에요. 여기 남의 팀이에요. 여러분 피구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해봤으면은 보던 거라도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남의 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막 가서 남의 팀 경기장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있는 수비수 맞춰요. 그럼 다들 박수 쳐주나요? 다들 그러잖아요. 쟤 왜 저래? 왜 남의 팀에 들어가? 피구에서는 남의 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네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침범 안 합니다. 더 크게 안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데 우리 팀이 여기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을 가지면은 계속 이제 서로 여기에서만 있고 절대 안 나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다른 팀 영역에 침범해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러면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침범해야 돼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농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냥 끼리끼리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팀으로 이렇게 가서 공격합니다.
하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냥 끼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침범해야 됩니다. 영역형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공이 들어갈 때마다 1점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정해진 곳이 있다. 공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조건 골대로 가야 된다. 구역 침범. 여러분 야구나 아니면 배드민턴 하다가 막 남의 구역에 막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봤어요? 배드민턴 실컷 잘하고 있는데 네트 있는데 막 이렇게 뛰어넘어가지 않잖아요. 영역형은 달라요. 영역형은 남의 구역에 이렇게 막 가서 적진, 그러니까 상대 뭐 적군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 적군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역형 게임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은 명심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대방과 경쟁하고 있다. 영역형 게임에서 목표를 이루려면 상대 모든보다 점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3점이고 남이 4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점, 2점 더 얻어서 남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먼과 협력해야 됩니다. 상대방과는 이렇게 경쟁, 불꽃이 막 있는데 모두먼과는 사랑,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많은 점수, 남보다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합니다. 영역형 게임에서 게임을 잘 하려면 아니면 승리하려면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구나 이제 술래잡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20초만 설명해도 잘 할 수 있어요. 규칙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역형 게임 같은 데서는 상대방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일도 더 잦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많아요. 규칙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은 반칙 많이 해가지고 아웃, 퇴장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그 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 게임은 정말 즐길 수도 없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정신없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 규칙, 각각의 규칙을 꼭 알아야 됩니다. 공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역형 게임에서는 공을 정해진 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공을 정해진 대로 가져가야 돼요. 나는 공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손에 들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공을 다루는 기술, 공을 발로 차서 이렇게 여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농구 같은 경우 손으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하키는 하키 스틱으로 이렇게 퍽을 잘 감싸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규칙 잘 알아도 내가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구에서는 그냥 옆으로 좀 빠져서 도망가고 하면은 어떻게 통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10대 10, 뭐 5대 5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좀 역할을 잘 못하면은 팀이 협동해서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 경기 수행 능력, 모든 간 협동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은 한번 경기 수행 능력이 뭔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건 우리 경쟁 활동에서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먼과 협력하면서 게임에 맞는 전략, 계획, 그리고 기능, 공을 튀기거나 공을 몰거나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목표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기르면은 친구들과 의견 나누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걸 능력을 기르려면은 모두먼과 협력도 해야 되고 게임에서 잘된 점, 부족한 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왜 졌지? 좀 수비가 부족했나? 아니면 골을 넣었을 때 좀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친구들끼리 상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전략, 계획한 거, 그리고 기능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러면 경기 수행 능력이 길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 수행 능력, 게임 작전 잘 짜는 능력 필요하고 모든 간 협동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 너 왜 이렇게 못해? 아, 너 빠져. 이러면 그 친구는 되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명 대 5명 하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으면 4명 대 5명이 되는 거잖아요.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들이 다 할 수 있다. 격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영역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침범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크기 봤죠?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축구를 하더라도 뭐 미니 축구 아니면은 꽤 운동장이 넓은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구 이런 거 한 40분 해도 축구 하면은 힘들어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한 30분 이렇게 설렁설렁 계속 엄청 뛰는 거 말고 운동장 뭐 한 바퀴 돌아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같이 도는 정도로 30분 정도 계속 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어린이들이 한두 바퀴만 뛰면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지 않는 체력은 혼자서 열심히 길러놔야 합니다. 영역형 게임 잘하려면 이제 4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게임 규칙 아는 것, 다음에 뭐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을 잘 알려 그러면 설명도 듣고 뭐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설을 들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네 하면 그런 거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치지 않는 체력. 집에서 뭐 버피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팔 벌려 높이 뛰기 이런 것들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조깅을 하면서 체력을 꾸준히 길러야 됩니다. 길러야 그 다음에 뭐 공을 다루는 연습도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임 규칙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준비해 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